네, 7.4절은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페로가 되겠습니다. 예,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페로를 BJT에서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지만 근사 해석이 가능했었고 이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페로라고 하는 그 취지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FET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흐르는 IG라고 하는 전류가 0이라서 여기가 애시당초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이죠. 자, 이게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저항 두 개로 이루어진 볼티 디바이더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게이트 전압, 여기 전압, 게이트의 전압은 그냥 이 회로랑 같기 때문에 즉 여기가 이렇게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도 그냥 볼트 디비전을 이용해서 게이트의 전압값을 우리가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게이트의 전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알고 나면 그러면 여기 전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전압이 여기 전압 혹은 여기 전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이제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를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 안 되죠. 네, 이런 회로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가 VGS가 되죠. 네, 이런 회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회로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VG는 요 값을 이제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있었던 것처럼 관계식까지 다시 풀까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KVL을 돌리게 되면 요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VG는 VGS 더하기 RS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똑같이 ID나 IS나 같은 게 흐를 테니까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VG는 VGS에다가 RS 양단의 전압, RS, IS. 근데 IS는 ID랑 같으니까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VGS에 대해서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셀프 바이오스 했던 것과 똑같이 아까 셀프 바이오스에서는 이 VG가 0V였었죠. 0V였던 게 이제 0이 아닌 상수로 바뀐 겁니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FET가 갖고 있는 소자의 특징은 이러한 관계식을 갖는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VGS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ID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다시 또 솔루션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두 개 중에 다시 또 우리는 의미 있는 값, 실제 정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다시 ID의 2차 방정식이 될 텐데요. 이것의 의미를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가로축 역시나 VGS축, 세로축을 ID축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FET의 특성 방정식 요거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원래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쪽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 관계식. 자, 아까는 이 VG가 0이었었기 때문에 셀프 바이오스에서는 VG가 0이었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지만 이제는 여기가 VG로 다른 값이 됐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이 VG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ID가 0일 때 VGS는 VG가 되겠죠. 따라서 VG라고 하는 어떤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음수인 그런 직선이 됩니다. 그럼 이것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그래프처럼 이렇게 가서 이 점과 이 점 이렇게 두 점이 생기게 되겠죠. 어느 경우가 되든지 간에 솔루션 두 개, 교점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될 정답은 뭡니까? 작은 값이죠. 작은 값. 작은 값. 큰 값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 두 개 중에 작은 값을 여러분들이 골라내면 그것이 진짜 ID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VG가 0보다 커져서 뭐가 좋아지냐 도대체 이거 뭐하러 이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VG가 여기 이제 양수가 되면 아까는 원점 셀프 바이오스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했는데 이제 VG가 여기 오게 되면 일단 아이고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겠구나. 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저항의 변화폭이 셀프 바이오스에 비해서 더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셀프 바이오스 같으면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IDSS에 가깝게 하려면 여기가 거의 수직이 돼야 되고 VP에 가까워지려면 수평이 돼야 되겠죠. 이 경우는 VP에 가까워지려면 즉 ID가 0에 가까워지려면 수평인 건 똑같지만 IDSS에 가까워지려면 이제는 슬롭이 무한대가 될 필요 없이 어떤 유한한 슬롭을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구나 만약에 우리가 JFET이면 동작 범위가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FET가 디프리션 타입 모스펫이 되면 여길 지나서도 동작을 하게 되겠죠. 지나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 일사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저항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VG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전히 교점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프리션 타입 모스펫이 활용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동작점을 IDSS보다 더 큰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그런 바이어스윙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구했습니까? 방금 전에 ID까지 구했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해야 될 변수가 VG, VD, VS, IG, ID, IS 이렇게 6가지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을 텐데 IG는 0이라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구해졌고 방금 전에 우리가 교점을 통해서 VGS하고 ID를 구했죠. 따라서 이 ID가 구해졌고 ID는 IS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는 IG가 0이라서 구했고 ID를 구했고 IS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는 다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GS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D를 구했기 때문에 IS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VS도 당연히 구해지죠. 왜냐하면 RSIS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자연히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VS가 구해졌으면 VGS가 VG-VS인데 VS가 여기서 구해졌으니까 당연히 VG도 구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미지수가 VD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VD는 여기 전압이니까 VDD에서 RD 양단의 전압을 빼면 되겠죠. VDD에서 RD, ID를
빼주면 그러면 VG를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VD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 구한 거죠, 이제. 물론 VDS는 VD 구한 거에서 VS 구한 것을 빼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출력 전압인 VDS와 출력 전류인 ID와의 관계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다가 KVL 한번 돌리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BJT에서 4장에서 여러 번 했던 것과 마찬가지고 앞서서 픽스 바이오스나 셀프 바이오스 했던 것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전체 전압 VDD는 ID, RD에다가 VDS에다가 ID, RS 세 개의 전압을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IS가 ID니까 ID로 묶게 되면 ID 출력 전류와 VDS 출력 전압 간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FET 세단제 전압과 세단제에 흐르는 전류, 출력 전압, 그 다음에 출력 전류는 여기 있고 출력 전류와 출력 전압 간의 관계식 모두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example 하나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IDSS가 8mA고 핀치 볼티지가 마이너스 4V짜리 그런 소자가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DC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DC 해석에서는 커패시터는 오픈이었었죠. 그래서 끊어지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FET는 IG가 0이기 때문에 여기도 끊어지는 거였었죠. 자, 그러면 여기 전압은 여기에서 볼트 디비전만 활용하면 구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구하게 되면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활용해서 여기에다 KVL 돌리게 되면 여기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구했던 그 전압이 여기 양단의 전압이 되고 여기가 VGS가 되고 여기에 ID가 흐르니까 이런 관계식 얻을 수가 있고 요 FET 자체가 갖고 있는 ID와 VGS의 관계식이 또 이렇게 되니 두 개를 연립해서 이걸 여기다 다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그 2차 방정식 솔루션 ID 두 개 중에서 크기가 작은 거, 절대값이 작은 것을 고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해서 ID도 구해지고 VGS도 구해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전류와 모든 전압이 다 구해진다고 했었어요. VS도 구해지고 VD도 구할 수가 있었고 다 구해졌습니다. 물론 IG는 기본적으로 0이죠. 이게 IS랑 같죠. 그래서 전류 3개를 다 구하고 VS도 구하고 VD도 구하고 VGS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VGS는 VG-VS인데 VS를 구했으니까 이것도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VG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단자의 전압과 세단자의 전류 그 다음에 출력 전압 VDS도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전류와 이거 아니구나. 여기 안 나와 있네. VDS는 여기서 구했고 여기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VDD는 여기다 케이블 돌리게 되면 그러면 RD, ID 더하기 VDS 더하기 ID, RS죠. IS는 ID랑 똑같으니까 따라서 ID에 RD 더하기 RS의 VDS가 되니까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 관계식은 VDS는
VDS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ID에 RD 더하기 RS 더하기 VDD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출력 전류와 출력 전압 간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